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면 세상을 본 눈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속만 다 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의 탈무드에 보면은 배추 벌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민족이건 간에 이게 짧은 그 속담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탈무드에는 이런 말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 의문을 열게 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가정 교육을 한다든지 살아나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삶을 엮여나가는데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배추벌레는 배추를 갉아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나방이 돼서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배추가 세상의 전부로 생각한다. 우물 안에 개구리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탈무드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이냐? 네가 사는 세상, 네가 활동하는 그 영역, 이 밖을 쳐다볼 줄 알고 밖을 나갈 줄 알아라. 근데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 여러 종족들이 사는데 참 묘하게 말이 달라요. 말이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쓰고 있는 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자화돼서 알려진 말이 3,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말을 한다. 3,000개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 더 했다고 하면 3,000개 중에서 2개. 참 별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별것도 아닌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가 들어왔거든요. 흩어져도 가서 뭐 5년, 3년 살다가 오라 하는 게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2000년을 한 지역에서 살면요, 거기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동화되지 않고 유대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다운 그런 얼과 정성과 이 정신을 소지하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살다가 와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 성찬이 마르 잔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게 정문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강의받는 내 단과대학의 강당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아이고 일일이 이렇게 보고 웃을 수는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들으면요 참 무서워요. 요짝에서는 뭐 스키스코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또 요짝에서는 또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무슨 러시아에서 온 사람 또 무슨 중국에서 온 사람 하여튼 세계 각국에서 살던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 캠퍼스에 한번 싹 지나가면은 7나라, 8나라 말은 보통이에요. 예. 보통 그래요. 그러고 또 거기 와서 오래 산 사람들이 말을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배우는데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깨이기 시작했어요. 옛날 배가 고프고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곡식 한 수저라도 입에다 넣느냐 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세계 문화적인 언어 문화 외국의 문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이 가난하게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먹는데 급하니까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도 따뜻한 데다가 등을 대고 잠잘 수가 있게 되면은 전세방이든지 월세방이든지 그래도 따뜻한 데 자잖아요. 이제는 자게 되면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돼서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는 어떻게 살고 어느 민족은 어떻게 살고 이 동포는 어떻게 잘 살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는 말을 배워야 한다. 또 자유스레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나가니까는 말을 못한 사람들이 외국에 관광을 나가게 되면은 그 일본 관광객들한테서 나오는 소리인데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을 해서 어디 프랑스를 갔다 왔대요. 어디를 봤냐 그때 일주일 내내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 안내 가이드가 이제 특별히 파란 깃발 노란 깃발 여기 쳐다보고 따라오라고. 그거 놓쳤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놈만 쳐다봐요. 일주일 내내 깃발만 보고 왔다고 그래. 말이 안 통하면은 그 깃발 놓쳐버리면 이제 호텔도 못 찾아오고 야단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요. 제가 18년 전인가 로마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구경을 다 시키고 이제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 할머니가 울고 앉았어. 그냥 땅바닥에 퍼대고 앉아서 울어 그냥. 그래서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일행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예, 깃발을 미처 못 본 거예요. 예, 깃발보다 딴 데 한눈 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서 왔냐 무슨 여행으로 왔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오늘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구경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니 1시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헐리벌떡 오는데 그 가이드 중에서 그 나라 가이드 중에서 그 이제 보조 가이드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나눠주다 본 게 하나가 없더래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와서 들이간 일이 있다고. 말을 할 줄 알았더라면 그러겠냐고요. 다행히 나라로 만났으니까 그저 몇 분이라도 이 얘기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말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어다 해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한다, 영어 교육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융숭한 거니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지에다 그걸 써놨어요. 시험 볼 때마다 학부고 대학원이고 시험 볼 때마다 아래 8개 국어 중에 아무 나라 말이라도 자기 답안지를 쓸 수 있음 일어났다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은 거기 안 꼈어.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아랍어, 히브리말, 하여튼 그렇게 8개 중에 아무 나라 말이라도 써라. 문제는 히브리말로 써놔놓고는.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고 봤더니 선생이 5개 국어를 보더면 교수가 안 돼요. 예. 조교가 또 한 3, 4개 국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교고 선생하고 붙여놓으면 8개국 말을 다 채점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많이 배우는 민족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가르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히 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3살짜리, 5살짜리 만 4살, 6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대인의 간이라고 하는 그 유아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 상급반까지 공부를 시키는 동안에 열심히 그 나라 학부형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학교는 늘 학부모들이 학교 소집을 해서 간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보니까 거기는 외국어를 언제 가르치냐? 제1 외국어를 3학년부터 가르쳐요. 예, 초등학교 3학년. 거기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국민학당 그 말이에요. 국민서당. 직역하면은 베이타 세퍼 라마밋 그게 그렇게 그 나라 말로 하는데 국민학당 그래요. 근데 3학년 때 뭘 가르치냐?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종을 이룬 게 유태인하고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도 그 팔레스타인에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3학년 되면 히브리어가 제1 외국어가 돼요.
아랍어로 가르치면 모든 교과서 뭐 아랍어로 됐지만은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또 히브리 자녀들한테는 아랍어가 제일 외국어가 돼. 3학년부터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랍어는 그냥 당연히 보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또 아랍 사람은 히브리 말 보통 다 하고. 그 다음에 4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 이게 딸아이가 4학년 뒤에서 영어 배운다고 그래요. 아빠 우리 다음 주부터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죠. 어린애한테 어떻게 영어를 가르친가. 그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나. 애들 뭐 필기를 무엇을 해온가. 한 학기 내내 교과서도 없고 노트도 없어요. 한 글자 ABC 가르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과서도 없고. 그래서 너 영어 배운다면 뭐 배웠냐. 선생님이 와서 영어로 말을 해요. 그냥 첫날 첫 시간부터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고 보통 말하는 것 같이 이제 뭐 엄마다 아빠다 뭐 이것은 종이다 뭐 이게 단순한 그런 얘기를 몇 마디씩 몇 마디 가르치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를 확실히 알게 돼요. 우리는 번역을 하거든요. 사전을 본다든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하고 사전에 나온 걸로 이렇게 자꾸 조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만 배운 사람이 제대로 잘못되면 그냥 뭐 콩그릇이라고 잉그리시가 아니라 코리아 잉그리시가 콩그릇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말하자면 뭐 발음도 좀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다 틀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나라 말로 배우는 그 나라 말은 정확한 뉘앙스를 알게 돼요. 마치 우리 집에서 애기들이나 똑같아. 지금 애기 갓나가지고 뭐 이제 돌 지낸다 뭐 이렇게 나이가 2살 3살 먹기 시작하면 애들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인 것이 뭐야? 엄마, 아빠, 쉬, 까까 무슨 뭐 그러다가 엄마 이거 뭐야 어떻게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걔들이 문법을 가르쳐줘요? 문법이 어떻게 됐다고 가요? 없어요. 엄마 말 하는 것을 흉내만 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배워서 쭉 자라기 때문에 틀린지 맞은지 모르면서도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요. 그대로 흉내. 맞는 말을 쓴 사람들은 흉내를 냈으니까는. 그게 마더텅 또는 오랄 어프로치 이런 말을 갖지요. 되게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 보니까 아카데믹 어프로치, 오랄 어프로치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카데믹 어프로치라는 것은 문법적이고 구문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이거 다 따져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 아마 여기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도 시대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영어 구문론이다, 뭐 삼위일체론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한다면 뭐 주동 목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렇게 항상 이게 공식적인 틀이 머리에 배겨가지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다 맞춰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우선 쓰는 말을 그냥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쓰는 말을. 이게 한 학기가 지내니까 그 다음 학기에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교과서예요. 예. 그 간단한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시키는 걸 봤는데 애들이 말을 아주 쉽게 배워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이러면 말 못 배워요. 나는 아주 제 자신도 언어를 배우는 지혜를 특별히 터득해서 빨리 말을 배우는 길을 얻어냈습니다마는 제가 이스라엘에 한 9개월 전에 가가지고 9개월 후에 자리 잡은 9개월 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기들을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다가 이제 도착한 날 오후에 도착해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이웃집에 꼭 내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생 중에. 그거는 딸만 둘인데 우리 아이하고 비슷해요. 나이 터울이 비슷비슷해. 그래서는 이제 그 집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 집 가족이 초대한 게 아니라 왔어요.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어떤 부인이 어떻게 생겼나, 애기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들어오라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있으니까 애들은 애들 방에 가서 너희 들어가 있고 우리는 어른들끼리 이제 너희 그 부부고 우리 부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일어나가지고 애들 방 앞으로 살짝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문이 조금 빼꼼하게 열렸는데 그 보니까
아니 너희 앉아서 이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해요. 웃으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천재도 이런 천재가 어디가 있냐. 아니 어저께 한국에서 왔는데 이스라엘하고 이 얘기를 그냥 어선도선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는 분위기를 안 깨려고 문을 가만히 여는 채 가만히 뒤다봤어요. 뒤다봤더니 너희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인형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한국 인형, 토끼, 곰 뭐 이런 것들 이제 저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 가지고 와서 이제 있으니까 이스라엘 아이가 우리 딸아이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스라엘 말로 야, 그 인형 참 이쁘다. 한번 만져보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눈치론지 어떻게 알아듣고는 그래 너 만져보라고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는 이스라엘 말하고 한국 아이는 한국말인데 통해 이게. 야, 그게 애들이에요. 예.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 계속 끝까지 이스라엘 말하고 끝까지 한국말인데 아주 한참 있다가 가지고 노니까 예 그거 내 거니까 그만 만지고 예 줘 그러면 또 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이가 이스라엘 말로 야 그 토끼 좀 너무 곰을 만졌으니까 이제 토끼 좀 보자 하는 게 또 주어. 또 한주면 이게 또 그 동생이 그건 내 거야 이리 내놔 그냥 또 주더라고. 아 그런 식으로 앉아서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는데 하나 불편이 없어요 이게. 그 이튿날 가만히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서로 흉내를 내요. 이스라엘 아이는 뜻이 뭐인지도 모르고 얘 이리 내놔 이러나. 아 우리 딸아이만 쫓아다니면서 얘 이리 내놔. 그리고 또 한국 아이는 이스라엘 보고 텔리바카샤 그것도 이리 내놔라 이리 주십시오 그 말이야. 텔리바카샤. 예, 이스라엘 말입니다. 여러분도 속어도 다 외워놓으면 한마디 배웠지 뭐. 예. 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주일이 지내니까 하나 불편이 없어. 하나 불편이 없는 게 주로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국말이 줄어들고 이스라엘 말로 해요. 이스라엘 말을 하다가 이스라엘 단어 모르면 한국말로 섞어서 해버려 그냥. 한국말하고 섞어서 예 이리 내놔 그러면 예 이것을 한국말로 예 그러고 이리 내놔 텔리 예 텔리 그래 이 말이에요. 섞어가지고. 그 얼마나 웃어요. 우리 어른들은 못해요. 창피해서 어떻게 누구 만나고는 한국말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뭐 영어 섞어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입을 가만히 안 두어. 하루 종일 종알거리고 다녀 무슨 말이든지. 한 달 되니까 말 다 해버리더라고. 내 유아원에 갖다 입학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 못 알아듣니 이러고 앉았더라고. 아직 내내 이러고 앉아서 나 창문으로 여러 번 보다가 이게 말도 안 통하는 아이 학교 나서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예 너 유아원에 이제 안 갈래? 말 배운 데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갈래요 그래. 이러고 있어도 재미있는가 봐. 다 듣고 이렇게 아 유아원에 나간 지 한 일주일 넘으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해버려. 예. 그래갖고는 한 달도 안 돼서 애들이 어울려 노는데 하나 불편 없어요. 얘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담임선생을 만났더니요. 이스라엘 아이들보다 히브리 말을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거 놀려대는 말인가. 어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공부는 애고 얘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더 잘한가. 그 자세히 들어봤더니 진짜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막 해야 되거든. 얘는 원칙적이 고운말 정도에 맞추는 말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애들 말하는 걸 보면은 국민학교 졸업한 아이 치고 1, 2국에 1, 2 외국어 하나나 두 개 외국어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 들어오면은 최소한도 3개국어를 합니다. 최소한도 3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아주 전부가.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기본적인 그 외국어 배우는 방식을 제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때 그걸 터득을 했거든요. 터득한 것이 뭐냐면 일상용어. 여러분들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 배울 때요. 일상용어부터 먼저 배워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일상용어가 200여 마디밖에 안 돼요. 200마디면은 다 통해. 여러분들 마이크를 입에다 붙이고 일주일 내내 댕기면서 한 소리를 전부 녹취해서 정리해보면요. 200말도 안 돼요. 그죠?
조금씩 한 사람은 몇십 마디로 끝나요, 이게. 별로 그것을 알게 되면 일상 용어를 다 알아요. 일상 용어를 안 뒤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나 문법이나 고상한 말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먼저 일상 용어야. 근데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절박한 목적이 있어야 빠릅니다. 이게 첫째, 절박한. 긴박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의식. 이것이 있어야 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빠르게 배워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말 안 오면 안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박하단 말이에요.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갔는데 말을 천천히 배우면 학교 과정이 그만큼 늦어서 5년 걸릴 걸 6년 걸리고 6년 걸리고 7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팍짝 정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꼭 개꼬랑지에다 불을 붙여봐요. 개가 막 뛰어가버린다고 아주 그냥. 그 개꼬랑지에 불 붙이는 그런 마음으로 달라들면은 안 될 거 없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요, 이게.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노트를 썰어가지고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한글로 그 나라 글자도 모르니까 아니 한글로 받아 써서 10말씩을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10말씩만 외우면은 어느 나라 말이더니 석 달이면 완전 마스터입니다. 완전 마스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 중에 그 말 공부하는 사람한테 정신적인 훈련을 시켜주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아주 개꼬랑이다 불 붙이듯이 그냥 딱 해놓더니 그냥 막 뛰어가서 3개월이면 다 끝나버려.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내가 많이 보내는데 보내는 학생들 말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마음 놓아라. 말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나라에 가서 3개월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유학 보낼 때 그런 생각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 배우는데 200말도 배우지 마세요. 그냥 한 5, 60센텐스만 5, 60마디만 알아도 집에 외국 손님이 왔을 때 한참 얘기합니다. 그 60까지도 필요 없어. 한 20말만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몇 마디 20마디만 알아갖고 써먹으면요. 외국 사람이 그냥 화내가지고 아이고 이게 사모님이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 알기는 뭐 20마디 그런 밖에는 모른대. 그래도 그렇게 한번 써먹어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섭게 생각하면. 내가 아이들 영어를 지도하고 외국어를 지도하는 가운데 영어를 아주 진짜 자신 없는 아이를 영국에 유학을 보낸 일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진짜 영어를 못해요. 막 욱박을 일러서 이제 너 영어로 둘이 대화를 하자. 그러기 더러워요, 이제 애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더러워요. 그래도 영어로 하라고. 나 영어 조금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 English, little can. 한국식이야. I, English, 영어, little, 조금, can,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영어가 어디가 있어요? I, English, little, can 그런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아이도 딱 보내가지고 하루에 10마디씩을 외우고 나가니까 인류가 되어버렸어요. 1년 반 되니까는 논문을 쓰고 글을 쓰는데, 물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만 머리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막 오갈이 들어가지고, 이런 점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면은, 언어도 그러고, 공부도 그러고, 달라져 버려, 사람이.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말을 완성했는데, 제 제자들 6개월 내지 7개월, 조금 얼벙하고 정신 좀 못했다 그러면 1년이면 끝납니다. 1년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아까 여러 나라 말을 배운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교수를 할 때 학생들을 보고 또 놀랐어요. 교수를 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쓴 자료들을 과제물로 내줘요. 무슨 책을 읽고 요약해와라. 그러면 저자와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와 책 이름을 주거든요. 다음 주일에 써오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다 잘 써와요. 그래서 연놈한테 베꼈는가? 베끼지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각자 했어. 근데 말을 한 것 보면은 그렇게 싹 자른 것 같지 않는데 그래서 한 번은 여학생을 불러다가 그 책을 딱 펴놓고 번역을 하라고 했어요. 번역을 못해요. 이거 참 묘한 게 있어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영어가 능수거지를 좀 못한가 봐요. 번역은 못하는데 그 책을 읽고 요약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 나도 안 믿어져서 이게 제 실력이 아닌가, 누구고 보고 뵙겠나, 자꾸 얘기해 보니까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걔가 모르는 단어가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요. 그게 이제 옛날 우리 글방에서 공부한 용어로 말하면 물리가 터졌다고 그래요. 이제 물리가 터졌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는 덴마크의 아줌마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보니까 독일어 학원에 댕겨요. 주부들이. 그 독일어 학원에 뭐들어 댕기냐고 그랬더니 덴마크에서 독일 텔레비전이 잡히는데 독일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프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그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독일어를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덴마크에 있는 아줌마들이 3개월이면 독일어 다 들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독일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텔레비를 듣고 하니까 3개월 지나면 독일어 다 잘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해서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더라까지 가는 것이 3개월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은 또 독일 북부에 있는 사람은 또 덴마크를 배워요. 덴마크 프로그램이 좋다 이거예요. 덴마크 프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 제가 우리 학생 중에 하나 프랑스에 유학을 보낸 일이 있어요. 예, 농과대학 여학생인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영어는 성적이 많이 모자라고 불어는 고녀 때 배운 일이 없고 더다나 농과대학에서 불어 가르칠 리도 없고 영어도 괜찮고 불어는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기로 내가 했어요. 왜 그런 거니? 프랑스는 돈 하나도 안 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공부할 때 입학금 등록금 하나도 안 내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두 나라가 아니야.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모든 국공립대학 한국 사람한테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한 푼도 안 받아요.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아이슬란드, 뭐 네덜란드, 뭐 멕시코 이런 나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기만 가거라. 그러면 그냥 공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배워야지 말을. 그래서 말은 언어 과정, 랭귀지 코스, 언어 과정에 가거라. 내가 하루에 10마디씩 외웠더니 석 달이면 끝나더라. 너도 아무리 머리가 좀 모자라고 혀가 굳어붙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마디를 못 하겠느냐? 그래서 설득을 해서 자신감을 가졌어. 나 선생님처럼 꼭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입학허가를 받아서 여권 내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말을 할 줄 알아야 찾아가지 학교를 찾아가야 가서 뭐 배울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모르지 불어는 하나도 모르지. 그래서 카드를 써줬다니까요. 이만씩은 우편엽서 같은 두툼한 종이를 갖다가 앞에다 한글로 써요. 한글로 써서 여권 검사하는 데가 어딥니까? 짐 찾는 데가 어딥니까? 몇 번 비기비기를 도는데 몇 번 스테이션에서 내 짐이 나옵니까? 말하자면 그 비행 번호 쓰면서 이런 것을 다 써줬어. 써주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여기에 짐 찾는 데가 어딥니까? 하면 뒤에 영어로 써졌는데 그 영어를 보고 네가 영어를 하면은 네 발음이 틀려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같은 영어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보여라.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면은 본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할 거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뭐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도 말고 손가락만 보고 따라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손가락 안 가르치고 뭐라고 보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딴 사람한테 보이라고 해요. 딴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만 6개월 만에 불어를 완전 메스터 해버렸어요. 완전 메스터를 해서 그 대학에 파리에 있는 대학에 학사 편입으로 학사 편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한 번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번도 얘기 드렸잖아요. 갖게 되니까는 그냥 기가 붙어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 올 A야 그냥. 시험만 보면 A 학점이야. 나중에 학생회 회장도 했다니까 여기. 프랑스 학생을 막 들었다 놨다 다 해버려 그냥. 예. 그렇게 된 거야. 한번 기가 살면은. 기가 죽으면은 아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고. 예.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없어져요 그냥 톡 죽어가지고. 기가 살는 게 기가 살게 되면 막 그렇게 나간다고. 뭐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토라나 그 탈무드 설에 의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부터 생겼다고 나와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들이 신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졌어요.
말을 만드신 말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부터 말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일시에 탈무드 전설에 의하면 일시에 생겨버렸더니 똑딱 하는 사이에 그냥 말이 요거는 이태리 말하고 요거는 푸세비엔 말하고 요거는 무슨 말하고 여러 나라 말이 동시에 생겨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이란 말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뜻이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방언을 우리 영어로 번역하더라도 로컬 랭귀지란 말이에요. 지방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자면 중국에는 같은 한문으로 써서 중국 말을 쓰지만은 저 광동성 닳고 뭐 북경 말 닳고 또 서강성 말 닳고 해서 5개 통역을 써야 중국말이 다 통한대요. 근데 중국 가서 텔레비를 보면요 전부 자막이 나와요. 뭐 뉴스고 영화고 연극이고 자막이 나와.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막을 글자는 똑같으니까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요. 또 더 큰 의미로 보면은 한국말, 인도말, 일본말, 영어말 이것도 방언이에요. 또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신과 사람과의 통화하는 것을 또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뭘로 입수하냐? 번역한 것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불어를 안다, 영어를 안다. 그러면 뉴스위크다, 타임 매거진이다. 그걸 자기가 직접 읽으니까 번역이 돼서 나한테 들어온 것보다 빨라요. 이것을 이런 정보를 많이 빨리 입수하고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지도자가 돼요. 여기 어머니들도 말이요. 어떤 사람은 영케 소식들을 잘 알아. 그냥 순이네 집 이 얘기도 알고 맹수이네 집도 알고 아무개 집 뭐더고 누구 부부간에 싸웠대 어쨌대. 그러면 맨날 그 어머니한테 와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래요. 여론 조성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말도 전하지만 가짜 말을 하더라도 다 믿어줘 버리게 하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냐? 언어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2개 나라, 3개 나라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빨리, 남보다 빨리 그 뉴스를 듣는다든지,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뭐 단파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빨리 위성방송을 듣는다든지, 빨리빨리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문이 없어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외국어를 빨리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2-3가지를 해야 돼요.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대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는 세계 각국의 농촌 지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농림부의 국장, 과장, 뭐 농촌진흥청의 국장 이런 사람들만 35개국에서 모여있는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9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예. 연속으로 안 쉬고 연속으로 했는데 영어로 했어요. 예. 영어가 뭐 썩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하는 말 상대방 다 알아듣고 상대방들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냥 와서 사진을 찍고 그냥 뭐 제 이름을 적어가고서 야단났는데 그래서 지금 16년째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말로 강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서툴지만 일본 사람하고 일본 말로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나라 말만 한 것보다 한 나라 말을 더 그다 배워가지고 나가면은 애들 그냥 이리 주어 이스라엘 말로 텐리바카샤 막 이스라엘 말 한국말 서로 주거니 하다가도 말을 배우는 판에 배워라고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배우는 데는 입을 가만히 덮어둔 사람은 못 배워요. 과묵한 사람은 안 돼. 애들이 왜 말을 빨리 배우냐? 입을 가만히 안 두거든. 입에 가만히 두면 이것은 뭐 좀 있으면요. 그냥 계속 나발나발 해야 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도 한마디 배웠다 그러면은 한마디 배웠으면 계속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으면 소용없어요. 써먹어야 돼. 저도 이스라엘 말 배우고 또는 덴마크 말 배울 때 계속 써먹었거든요. 일주일만 되면 계속 써먹고 한 말 또 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했으면 또 저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옆에 사람이 다 보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아까 한 말 와서 또 하니까. 근데 그것이 말을 빨리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서 국제화 시대가 됐으니만큼 한 20-30마디라도 배워두시라고요. 그러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한참 얘기를 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우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자녀 교육에 언어에 대한 교육, 히브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몇 개국어를 가르친다.
우리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 또 내 자신도 해와야 된다. 이런 그 마음으로 언어에 대한 그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배추벌레는 배추가 세상을 전부 다 하는 그 속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